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총선 사전 투표율이 31.28이 나왔죠. 우선 그 전에 판세부터 좀 보자면은 이제 총선이 오늘로써 사전 투표가 끝났고 본선이 4일 남았습니다. 4일.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총선만큼 중요한 우리 지금 윤선님께서 말씀하신 4월 13일, 3월이 200일 방송도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여러분은 너무 기쁜 날인데 4월 10일 날은 그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뭐 치킨과 맥주를 간단히 드시면서 영화 보듯이 그 개표 방송을 함께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이 200일 날은 또 딱 다음 주 오늘입니다. 200일 또 축제의 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세 분석은 더 이상 할 게 없죠. 우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국힘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지역구에서 77석. 근데 꽤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77석인데 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7 해가지고 최하 70, 최대 84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례에서는 좀 뭐랄까 보수적으로 많이 잡아갖고 17석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국힘당 의석수는 94석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예상하는 건데 저 예상과 관계없이 지금 제가 이거 안 지워졌네? 예. 그 예상과 관계없이 지금 오마이뉴스하고 MBC에서 여론조사 지금 나온 것들 다 수합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론조사가 없는데 지난주 목요일인가로 끝난 여론조사가 아직 발표 안 된 게 있어요. 그 발표된 거 오늘 발표된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거 수합해가지고 봤을 때 오마이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우세인 지역이 119석, 국민의힘은 39석으로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곳이 어디냐면요. 용인갑 지역, 그리고 서울 종로 지역, 이 두 군데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갑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박빙이긴 한데 저는 이상식 의원이 이 업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속 추세가 이기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오차 범위지만 전 충분히 더 가능하다. 서울 종로 같은 경우도 곽상원 변호사가 최재형한테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군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오늘 조사는 지난 언제입니까?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때 마지막 한 거고 발표를 오늘 한 겁니다. 제가 분석한 판세는 이겁니다. 서울 지역은 8석, 국민의힘이 당연 총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3석, 작년보다 4석 줄어들었고요. 인천은 2석 똑같고 강원도는 1석 더 많이 얻을 것 같고 국힘이, 충북도 1석 더 얻을 것 같아요. 4석. 충남은 1석 줄어서 4석. 대구 경북은 똑같이 25석. 경남 같은 경우가 13석이었는데 3석이 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경남에서 충분히 6석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국힘은 10석. 울산은 지난번과 똑같이 5석. 부산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국힘이 15석이었는데 민주당이 5석을 더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석 잡았습니다. 그래서 77석.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힘의 최대 의석은 지역구 84석. 84석이고요. 저는 이 84석 지역구 절대로 못 넘어간다고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요 이야기를 박제를 하셔가지고 다음 수요일날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전투표율이 31.28%가 나왔죠. 야, 최대 30% 넘은 적이 없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12.19가 나왔고 21대 총선에서는 26.69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4%, 거의 4%더 나왔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사전투표율이 많이 나오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다, 야,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만약에 투표율 높다고 여당이, 우리 큰일 났다. 그래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유권자들이 기분 나빠갖고 선거하기 싫어갖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사전투표율이 높이 나오면 높이 나온 대로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야기하는 거고, 또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온 대로 또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거는 민주당한테, 야권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한동훈이가 엄청 뭐라고 말합니까? 그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울산 동구에 가서 뭐라고 했냐? 사전투표율 지난 총선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우리 쪽 그리고 저쪽 모두 결집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럴 때는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다 소용없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절실하게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다. 얼마나 우리가 범죄자들에 대해 화가 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이 투표장에 나갔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던 거 아니냐. 야, 재밌지요? 진짜 특이한 해석이야. 지금 뭐냐면 이재명 범죄자, 조국 범죄자 때문에 국힘당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심판하려고 이번에 많이 나왔대요. 그렇습니까? 응? 정권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은 공감대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지금 사람들이 이재명 심판, 조국 심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나요? 하여튼간 뭐 한동안 말했다면 그 범죄자들 때문에 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수치로 말해야 돼. 수치로 말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선관위 들어가 봤어요. 선관위 들어가 봤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31.28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 그 지역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대구랑 경북이잖아요.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진짜로 막 분노가 나갔고 열심히 했으면 사전투표율이 많이 나와야죠. 한동훈 말대로. 근데 대구 보면은 사전투표율 25.60.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25.60. 반면에 광주, 경기도 광주는 어떠냐? 38. 최대 높습니다. 전라남도 41. 막 이래요. 경상북도 30.75, 남도 30.71. 평균보다 낮아요. 평균보다 낮다고요. 울산 30.13. 평균보다 낮아요. 저는 그냥 뇌피셜로 돌릴 게 아니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물론 높다고 해서 선거에 유리하다 이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전체 파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는 보수가 많이 나온 게 아니고요. 예? 범야권이 많이 나온 게 분명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사전투표율이 지금 좀 범야권에 유리한 지역들은 투표율이 높고, 그리고 범여권하게 가까운 데는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권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율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이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도 무슨 부정선거 그 음모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대구는 25.66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애들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야권 심판론
범죄자 심판론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라고 하는데 뭘 많이 나가? 지역을 보면은 대구가 25.60, 경북이 30.75, 경남이 30.71, 평균만큼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알아요. 데이터를 보면 너무 분명히 보인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많이 나온 거는 범야권, 진보 유권자들이 많이 나간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절대 불리한 게 아니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모르겠어요.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마지막까지. 뭐 여론조사도 있고 통계도 있고 수치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봐야지. 표를 까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확신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있죠. 데이터를 근거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한테 범야권한테 선거가 그냥 유리한 게 아니고 매우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너무 분명해요. 이건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그 여권 쪽 이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한동훈, 언론들 그리고 각 지역들에서 이런 선거운동하는 인간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몇 가지 다루려고 하는데 우선 한동훈 보세요. 선거운동하는 게 갈수록 지저분해지고 격해지고 있죠. 참 웃긴 새끼야. 아니, 한동훈이 지금 선거운동 딱 들어오면서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해놓고 그 다음날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개 같은 정치라느니 뭐 쓰레기 같은 뭐 정치라느니 막 그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비판을 했어요. 막말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 요번에도 한동훈 선거 유세에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쓰레기 같은 여성 혐오, 불량품 한 명의 실수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민주당 후보를 불량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야 그냥 방송에서 꺼리낌 없이 얘기하지만 아니 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새끼가 유세 차에서 대중전설을 통해 갖고 이따위 말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민주당의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 여성 혐오 의식은 한 명의 불량품의 실수나 이탈이 아니다. 야, 이렇게 사실은 천박하게 선거운동하는 여권, 야권 대표는 없었어요. 참 구역질이 나는데 그만큼 이 새끼들이 한마디로 급한 거죠. 급하니까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한심한 새끼들. 제가 그런데 한동훈 선거운동을 보면서 놀랐어요. 사실은 지금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말이 막 거칠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진짜로 이 새끼가 문제가 많은 게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국민의힘을 찍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후보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서일준 후보를 유세를 갔어. 그러면 서일준 후보가 이렇게 훌륭한 후보입니다라고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운동할 때 우리 찍어 주십시오. 근데 왜 찍어 주냐? 내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항상 이래. 요번에도 가면 뭐라고 합니까? 한 위원장은 법무장관 시절 자신이 추진한 정책을 거론하면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저는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여대생, 대학생 그런 사람들 사는 곳을 막으려고 법을 만들었다. 한국형 제시카법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양형 강화, 전자발찌 강화를 제가 추진하고 있다. 저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봐라. 항상 이런 식이에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한동훈이가 총선 자기 지역구 총선 나와가지고 자기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 가가지고 그 지역 후보를 위해서 유세하는데 이 새끼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끝나는 걸 보고 계실 거냐 막 그러고 있다니까요. 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선거 운동 하는데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좋은 거죠. 근데 거제에 가서도 선거 운동 하는 게 온갖 막말 플러스 자기 PR 그냥 전국 다니면서 그냥 자기 선거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본인이 뭐 대선에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선거 운동 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아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또라이 새끼. 이 새끼는 이번 선거 치고 나면요 대통령으로부터는 또 네 책임이야라고 엄청나게 사실은 비판을 받고 팽당할 거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리고 각 지역구 후보들한테도 아마 엄청난 난타를 당할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정말 뭐라고 할까 막 기다려져요. 그 모습. 한동훈이 어떻게 터질지 하는 짓이 지금 가만히 있지만 이게 무슨 선거운동이야? 거제는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제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가능성이 조금 있죠. 보면은 병강용 후보가 23일날 KSOI에서는 한 8% 앞섰고요. 꽂아서는 한 1% 뒤졌는데 뒤진 건 왜 뒤졌냐면 이때 유선 ANS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추세를 보면 병강용 후보가 굉장히 앞서고 있다. 추세가. 야, 대단한 겁니다. 경남에서, 경남 거제에서 이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여기서. 근데 충분히 지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요번에 구도가 좋은 게 뭐냐면, 병강용 후보 같은 경우는 거제 시장 했잖아요, 지난번에. 2018년도에. 시장 출신이어서 인지도도 있어요. 지난번 선거 때 보면은 우선 거제에서는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김기춘이 삼선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보수의 뭐 아성이죠. 당연히 뭐 거제뿐만 아니라 경남이 다 그러니까. 근데 특히 거제는 뭐 김기춘이 있던 곳이거든요.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서일준 후보가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21대도 서일준이죠. 서일준이 문상모 후보한테 12% 이겼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원래 이때도 병강용 후보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병강용 후보가 2018년도 때 그 거제 시장 되면서 사실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때 문상모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나갔고, 그리고 원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김혜연 씨도 같이 나왔거든요. 김혜연이 가장 그 민주당에서 인지도가 갑자기 단어가 막 기억이 안 나네. 1등이었어요, 지지율이. 그런데 김혜연 같은 경우는 당시 뭐가 문제였냐면 성매매업소 출입 경력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컷오프를 시켜버렸죠. 그런데 그거에 반발하면서 본인이 이 무소속 나와가지고 8.47%를 가져간 거예요. 물론 이 수치만 합치면은 이거 두 개 합쳐도 서울지를 못 이기는 수치긴 해요. 하여간 이 당시에 그 거제 같은 경우는 후보 단일화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김혜연이 나와가지고도 문제가 있었고, 그 공천 과정에서 경선 끝난 다음에도 문제가 많으면서 민주당이 졌습니다, 크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병강용 전 시장이 총선 나오면서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이 다 안전하게 그 세력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보면은 놀라운 거죠. KSOI에 8%나 앞섰고 여론조사 꽃도 딱 붙어 있고, 요번엔 진짜 할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긴장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한동훈이 어디 간 겁니까? 어저께 거제에 간 거예요. 거제를 왜 가? 거제를 지금같이 선거 사실은 수도권도 그렇고 이런 아주 그 박빙인 데가 많거든요. 그럼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거제를 갑니까? 거제는 원래 가지 않아도 그냥 이기는 곳인데 그만큼 판세가 불리한 거죠.
한동훈이 입으로는 우리 뭐 여러분들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발은 지금 어디로 하고 있어요? 발은 어저께 거제 가고 계속 거제, 윤석열 부산 거기만 가잖아 지들. 지금 지들 텃밭을 돌고 있어. 텃밭을 돌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급하구나. 수도권은 지금 쳐다볼 수도 없어. 응? 본인들이 포기한 지역은 지금 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거 지키려고 지금 경남에 있는 거예요. 이거 봐도 지금 판세 분석이 지금 이렇구나. 이게 진짜로 저것들이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인 척 하면서 나와가지고 떠드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좀 박제할 필요가 있는데, 난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한정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이 뭐 KBS 기획 PD 출신이라고 하고 뭐 외통위 보좌관으로 근무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어떤 글을 올렸냐? 자기 글을 박제해달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권은 다 합쳐도 과반석에서 한두 표 못 얻게 될 거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권이 과반수 얻는다는 거죠. 여권이. 대단합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박제했어요. 뭐라면 여권이 한마디로 과반수 없고 야권은 과반수에서 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박제를 했고요. 지켜봐야죠. 그럼 민주당에서 제일 전문가인 척하는 이 사이비 새끼가 하나 있죠. 최병천. 제가 방송 여러 번 했는데 그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지금 자기 책 장사만 열심히 하고 다니는 인간이거든요. 그냥 민주당 망하라고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는 새끼예요. 노래를 부르는 새끼. 이번 같은 경우 이 선거제 병리평 해야 된다고 막 떠들다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 하지 않고 연동을 한 이후에 민주당 망하라고. 민주당은 연동을 하는 바람에 망할 거라고. 그걸 저주하고 그냥 막 주문을 외우고 하루 종일 아주 민주당 저주하는 새끼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책 나왔잖아. 이기는 정치학인가? 그거 엄청나게 팔고 다니는 새끼예요. 그거 갖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 욕하면서 사람들이 부르면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책 팔고 뭐 그런 새끼인데, 이 새끼가 지난 2월 13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십시오. 방송 나가서 하는 말이 이런 거야. 내리막길 걷는 민주당. 이재명 불출마 말고는 답이 없다. 이재명 대표의 지는 정치학, 최병천의 이기는 정치학 하면서 뭐라고 하냐? 민주당은 120석 이하가 될 거래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자기의 책 이기는 정치학을 전해주고 싶대요. 지 책을 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병신 새끼. 2월 28일 날 뭐라고 하냐? 민주당 의석수가 2012년부터 16년 의석수를 하회하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래요. 2016년에 123석, 2012년에 127석인데 이것보다 얼마큼 내려갈지, 그게 요번에 관전 포인트라는 거야. 이건 최근입니다. 3월 10일. 3월 10일 날은 뭐라고 했냐? 이 새끼가 세미나도 많이 해요. 자기 책 팔면서 자기 책 광고하고 다니면서 강연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민주당 115석, 국민의힘 165석. 저는 이때부터 민주당의 압승을 미리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새끼는 3월달 들어와서도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각각 115석, 165석 얻을 거래. 민주당이 110석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 있대요. 근데 이런 새끼들이 항상 피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지금 분위기. 3월 10일 날 분위기가 어땠는데요? 여러분 3월 10일 날하고 지금 4월 7일인데 한 달 지났는데 분위기가 사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국혁신당 같은 분위기 더 좋아진 거 있죠.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민주당 안에서 바뀐 게 뭐가 있어? 민주당 공천 문제 바뀐 거 없죠. 최병철은요, 민주당 공천을 보면서 민주당은 끝났다.
이제 폭망한다. 110석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천 지금 바뀐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이 이후에 보수 언론들이 엄청나게 막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후보들 발언 문제 같은 것들,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대출 문제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죠. 더 안 좋아졌어. 오히려 좋아진 게 뭐가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3월 10일보다 지금 더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겠지. 아, 민주당은 달라진 게 없지만 여권에 안 좋은 게 많았어. 뭐 이종섭이라든가 황상무 뭐 그런 핑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갑자기 어떻게 나왔냐? 어저께인가요? 아, 민주당이 단독 과반은 가능성 있어 보인대요. 그러면서 엄청 막 인심 쓰는 척 단독 과반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새끼들 했던 말들은요 꼭 적어놔야 돼요. 제가 다 방송할 때마다 가지고 왔는데 이번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맞는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단독 가방 가능성 있다고 본대요. 야, 씨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엄경영. 나는 제일 웃겨 여기가. 방송에서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불러가지고 인터뷰하는 게 이건 진짜로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이 지난 총선 때 180석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무슨 엄문어라고 불러. 그러면서 이거는 언제냐? 4월 2일 단독 보도야. 이 엄경원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론조사는 진보가 과다 표집 되어 있대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반 차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럼 도대체 뭐야 근거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리로 그냥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최소한 여론조사를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모두가 불리하다고 할 때, 특히 갤럽 가지고 불리하다고 할 때 저는 갤럽을 가지고도 민주당의 여건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중도 표심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총선과의 비교, 지난 총선 때 갤럽 같은 갤럽을 비교하면서 좀 좋다고 제가 분석을 했고, 이 사람들은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힘들고 국민의힘이 과반 차지할 거다 하면은 뭔가 분석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가. 근데 이 새끼는 근거가 없어. 그냥 내피셜이야. 진보가 과다 표집됐다는 거야. 진보가. 뭘 근거로? 근거가 뭐냐?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근거가 뭐냐면 수치는 없어. 다만 지 혼자서 상상인데 뭐라고 하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야, 이게 전문가입니까? 또라이 새끼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1000만 명까지 본대요.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 1000만 명이기 때문에 여론조사할 때 진보가 너무 많이 표집이 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니, 진보가 많이 표집이 됐으면 어떤 여론조사에서 진보가 몇 명이 표집됐는지 보면 되는 건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명. 대한민국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5100만이에요. 5160만이라고.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민주당의 그냥 지지자도 아니고 강성 지지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참나. 아니, 뚫린 입이라고 씨발 이렇게 그냥 막 말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2022년 기준으로 당원이 480만이에요. 당원이. 권리당원이 240만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1000만이라는 거. 1000만. 아이 씨발. 야,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 인구의 5분의 1이 강성 지지층이면요, 대선이건 총선이건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강성 지지층이 인구의 5분의 1이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변할 수 없는 일당 독재 국가가 되는 거야. 강성 지지층이 1000만인데 5분의 1인데 장난을 해? 장난합니까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전문가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황당합니다. 황당합니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 저는 여론조사 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론조사에 사실은 중심을 잡아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보면요,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여론조사들을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사실 한눈에 볼 수 있게 누가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여론조사의 조사들은요, 사실은 여심히 해서 다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는 이거 믿을 수 없어 말하지만, 그래도 여심히 해서 나름대로 보고 이 정도면 괜찮아 한번 걸른 거거든요. 다 믿을 만한 수치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양을 방대하게 수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한 조사가 지금 오마이뉴스라든가 여론조사 M에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면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과학이거든요, 사실.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그 예측과 전혀 무관하게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무슨 민주당 강성 지지자가 1000만이냐느니, 사실은 최명석도 말했어요. 진보가 너무 과표시됐다며 하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웃긴 새끼들이에요, 진짜. 저런 것들을 전문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때 한번 보시자 이거죠. 다시 말하지만 사무리가 데이터,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은 77석입니다. 77석.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좀 하자면 70석에서 84석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뭐 수요일 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